제 발목이 꺾어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접지는 저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 근데 여기 누르면 또록또록또록또록 무슨 기우뚱기우뚱 거려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농구하는 토니입니다. 네, 오늘은 농구를 하러 안 나가고 요거 농구화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근데 농구화 리뷰 찍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너무 훌륭한 농구화 유튜버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여러 유튜버분들 보면서 이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절대로 그분들만큼 잘할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2년 전에 나온 농구화잖아요. 제가 운이 좋게 몇 주 전에 아울렛에 갔다가 이 커리10 농구화를 $70 정도에 구해왔단 말이죠.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동안 언더아머 농구화를 한 번도 안 신어봤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한 2주 정도? 한 4-5번 정도 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2년 된 농구화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뭐 쿠션이 어떻다 저렇다 설명을 해도 사실 그게 너무 철진한 정보다 보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다른 유튜버분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는 저는 그냥 제가 실제로 좀 제 유튜브에 제가 이걸 신고 플레이한 영상을 많이 올리면서 제가 중간중간 평을 했었는데요. 그걸 좀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한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자. 내가 이 신발 신고 뭐가 좋았고 뭐가 불편했는지. 그냥 동네 친구나 동네 형이나 동네 동생이 그냥 가볍게 야 나 이번에 농구화 개싸게 샀는데 괜찮더라, 뭐 별로더라, 뭐 그런 얘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디자인 그래도 뭐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바깥 부분이고 바닥은 이렇게 생겼어요. 바닥은 이제 다른 농구화랑 아주 가장 특징적으로 다른 점은 중창하고 밑창이 하나로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보통 이제 다른 농구화 보시면, 제가 다른 농구화 가져올게요. 자, 이제 요거는 제가 이거 커리10 살 때 같이 샀던 GT컷 3인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에 주맥스라고 되어 있는 나이키의 중창에 겉에는 이제 고무를 붙여가지고 아웃솔을 구성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제가 그전까지 신던 네, 르브론 19인데요. 여기 에어가 있고 에어 겉에 보면은 요 하얀색으로 덧대어져가지고 밑창을 다른 재질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죠. 네, 커리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이렇게 중창과 아웃솔이 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수들이나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 신발 신고 코트에서 뛸 때 코트와 내 발 사이에 최소한의 것들로 사실 그 사이를 메워주게 되면은 우리는 가장 그 코트 필을 잘 느낄 수 있고 우리의 발의 움직임을 가장 코트로 잘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이런 시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중창하고 아웃솔을 하나로 해서 발과 그 코트 사이에는 오직 이 중창 아웃솔 플로우라는 이 시스템과 그 다음 밑창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다른 신발들은 되게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물론 잘 만들었겠죠. 잘 만들고 이제 접착제로 잘 붙여가지고 뭐 안에서 그런 힘이나 운동 능력, 모멘텀의 손실이 발생은 잘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이 친구들은 네, 그것조차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닐까라고 그냥 뇌피셜로 추측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이렇게 프로라고 써있고요. 바깥에는 네, 커리 로고가 박혀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힐 패딩 부분에 이렇게 커리라고 예쁘게 써있어요. 이 고리는 글쎄요, 뭐 편하신 분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둥둥 매달고 다닐 수 있고 혀 부분에 네, 여기도 커리 마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신발에서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 가피의 소재거든요. 가피가 되게 만져보면은 뭐라고 해야지? 저는 두 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집에 갔을 때 할머니 이불? 약간 겉에 이렇게 바느질 같은 게 쭉쭉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지다 보면은 약간 거칠어요? 약간 거친데 묘하게 부드러운 약간 제 기억 어딘가에 있는 할머니 이불 같은 느낌을 좀 받고요. 절대 촌스럽다는 말은 아니고 그냥 저는 오히려 이런 재질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되게 부들부들해서. 또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슈레이스 그 끈을 이렇게 가는 와중에 고무 플라스틱 약간 휘어지거든요. 요거를 이제 발등을 조금 누를 수 있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요게 막 엄청나게 제 피팅에 도움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밑창 같은 경우에는 X자로 되어 있는 거는 신발 이렇게 뒤틀릴 때 얘가 이제 잡아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플로우는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이렇게 꾹 들어가요. 진짜 약간 지우개 같아요. 진짜. 이렇게 지우개 같이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진짜 들어가거든요. 일단 첫 번째, 쿠셔닝 부분은, 저는 꽤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던 신발들 중에, 이 신발은 쿠셔닝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제가 막, 쿠셔닝이 그렇게 예민하진 않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제가 몸무게가 사실 가볍거든요. 제가 60kg 초반 중반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가벼운 몸무게인데 그러함에도 얘도 앞뒤로 이렇게 무게를 실어보면은 충분히 쿠셔닝이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당연한 게 이제 제가 손으로 눌러도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못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무게 조금만 실으면
쿡쿡 느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너무 푹신하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딱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속눈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지우개 마냥 누린다고 했는데 단점은 당연히 지우개만큼 아웃솔이 굉장히 잘 지워집니다. 저 진짜 이거 지금 사고 나서 딱 4-5번 정도 띄웠고 특히 이 끝부분에 있잖아요. 힘 많이 받는 부분들은 벌써 이게 만져보면요 우두두두합니다. 이렇게 그 살짝 갈려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살살살살살 올라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가루들이 그런 느낌이 벌써 있습니다. 얘 진짜 신고 3개월 만에 보내줬다는 분들도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거 신고 좀 열심히 뛰면은 금방 다 갈려나갈 것 같아요. 뛰시는 코트가 뭐 야외다? 그러면은 절대로 선택하시면 안 되는 신발이고요. 제가 지금 실내에서 4-5번 신는데도 이렇게 갈려나갔는데 야외면 제가 볼 때 한 번 만에 이렇게 갈려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뻥 안 치고 저는 한 달 만에도 신발을 보내줘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빡세게 뛰시는 분들은 그걸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플로우의 장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단점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점은요 정말 제가 신어본 신발 중에 제 발목이 꺾어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접지는 저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 신발을 그래도 제가 세보니까 한 16, 17켤레 정도는 신어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제가 첫날 이걸 신었을 때 얘가 길이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 진짜 이렇게 갑자기 여기서 딱 멈추면서 이렇게 발이 위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다칠 뻔했는데 그 정도로 접지가 미친듯이 좋습니다. 또 하나 그럼 접지가 계속 좋기만 하냐 하면은 또 그건 아닌 게 아쉽게도 이런 아웃솔 제가 지우개 같다 했잖아요. 그 특성상 진짜 지우개 마냥 뭔가 먼지를 막 얘가 머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뛰고 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뭐가 좀 때가 탄 걸 좀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때가 좀 타고 나면은 그 접지는 조금 떨어지긴 해요. 제가 이전에 플레이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때가 살짝 타 있을 때 저는 딱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신었던 다른 신발들하고 그때보다 좀 비슷해지는 느낌? 접지가? 그러니까 너무 좋았을 때는 저도 좀 적응이 안 되다가 때가 살짝 타니까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때가 더 타기 시작하면은 살짝 미끄덩 하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신고 뛰시는 분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잘 닦으면서 뛰시면 좋을 것 같고 제 플레이 스타일 내지는 제가 그동안 신었던 신발이 그랬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접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나는 진짜 딱 하면 딱 멈춰야 된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접지를 가지고 있고 하여간 접지는 제가 신어본 신발 중에 최상급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 드릴 게 이 안쪽에 발 넣었을 때 얘가 이렇게 싼 신발이 아니잖아요. 얘가 미국에선 정발가가 $160고 제가 한국에서도 제가 항상 커리 신발 신고 싶었어도 못 신었던 이유가 항상 커리 신발 20만원 가까이 해가지고 제가 감히 도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약간 그냥 질농 모드?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아는 형들하고나 재밌게 즐기는 모드였어가지고 농구화에 큰 돈 쓰는 걸 싫어해가지고 농구화에 10만원 이상 주고 잘 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커리는 저와 연이 없었는데 하여간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하이엔드 좀 비싼 신발이다 보니까 안에도 굉장히 저는 발 담았을 때 느낌이 좋았습니다. 얘가 무게가 가벼운 편이거든요. 네, 제가 리뷰하겠다고 저울도 샀는데요. 괜히 산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다른 분들이 다 잘 알려주시는데 뭐하러 샀나 싶습니다.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 위해 보여드리면 265 사이즈 기준으로 345g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벼운 농구화인데요. 상당히 가벼운 농구화들이 솔직히 안에다가 막 이렇게 쿠셔닝이나 뭐 패드 같은 걸 많이 대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경량화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안에가 푹신한 패딩들이 많이 덧대어져 있고요. 혀 부분도 특히 그렇고 그리고 요 약간 메쉬 소재의 이 가피 안쪽에도 다른 재질로 이렇게 한번 싹 감싸놔가지고 발의 느낌은 되게 괜찮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좀 피팅에 불만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마 제 발 모양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발 모양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제 발 모양이 궁금해가지고 보이시려나? 그린 건 아니고 이렇게 대고 그려봤는데요. 특이점이 좀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발 날 부분에 약간 중간 쪽에 발 아치 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제가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됐죠. 아, 내가 신발 사이즈 고르기가 되게 어려운 발이구나. 지금 이 신발도 보시면은 여기 발 바깥으로 이렇게 조금 나오다가 아웃리거 부분으로 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 아치 부분 이게 발 아치 부분에 들어가면 이렇게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제가 발 실측을 해보니까 오른쪽 발 같은 경우 하여간 263mm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보통 265를 많이 신는데요. 265를 했을 때 문제점이 여기가 보통 쪼입니다. 여기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한쪽 이쪽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을 갖다 대면은 이 부분이 저는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농구화를 너무 꽉 쬐면은 저는 이쪽에 피가 안 통하기 시작하면서 발 전체에 약간 쥐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65를 신게 되면은 여기 부분에 좀 고통을 받게 되고 270을 신게 되면 이제 앞에가 많이 노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제가 사이즈를 고르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피팅을 처음에는 좀 살살하고 나중에 발이 좀 풀리면 이제 그때 꽉 하는 식으로 했는데 꽉 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힐슬립은 조금 있었던 편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뒤로 최대한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끈을 엄청 꽉 맸을 때 약간의 힐슬 발생했었고요. 저는 요 힐컵 부분에 뒤가 잘 파져있긴 한데 저의 발 모양하고 안 맞는지 요 패딩 부분이 약간 조금 더 뒤에 있어가지고 제 아킬레스를 이렇게 막 딱 잘 잡아주진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꽉 맸을 때 제가 263mm라고 했잖아요. 안에가 한 요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 꽉 매고도. 근데 엄청 꽉 매면 사실 발이 안에서 막 그렇게 놀진 않아가지고 요 앞에가 살짝 비는 거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까지 불편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피팅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끈을 꽉 매면은 이 끈의 모양이 일자로 된 게 아니라 살짝 내려가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걸 꽉 조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발을 이렇게 잘 감싸주는 편이었습니다. 피팅은 괜찮았다. 딱히 문제를 느끼진 않았다.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이제 가장 이 신발 신으면서 힘들었고 불편했고 제가 결국엔 이 신발을 더 안 신기로 한 이유일 것 같은데요. 이 신발을 딱 이렇게 신으면은 자꾸 발 바깥으로 발이 이렇게 기울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이거 보충 설명을 위해서 제 발을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이런 친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원래 이렇게 딱 놓여 있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딱 놓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요, 약간 저는 이렇게 살짝 틀어져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쏠려가지고 발이 이렇게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느낌을 받은 게 제 느낌이 아니었던 거죠. 신발 이렇게 놨잖아요. 신발 이렇게 평평하게 놨어요. 물론 이 바닥이 평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봐보세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 눌렀을 땐 괜찮죠. 근데 여기 누르면 또록 무슨, 오른쪽은 별로 안 심한데 오른쪽은 누르면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여긴 되게 심해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분량을 고른 건지 모르겠는데, 예, 너무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이거 바닥을 보시면 왠지 모르겠어. 하여간 그래가지고 특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발을 짚었을 때 왼쪽으로 딱 이렇게 지면에 맞대고 오른쪽이 약간 떠있다는 느낌? 그래가지고 제 발이 항상 이런 모양인 거죠. 이렇게 딱 서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돼 있는 느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이질감이 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신던 신발은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 요 한번 GT커3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GT커3를 이렇게, 네, GT커3를 이렇게 놓고요. 네, GT커3는 없습니다. GT커3는 누르면은 살짝 움직이긴 하는데 이거는 지금 앞으로 기우는 거예요. 앞으로. 네, 이렇게 기울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가장 불편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진짜 이제까지 신발 신으면서 뭔가 이제까지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어가지고 이게 뭔가 신발에 길이 안 들었는지 아니면 내 발이 그냥 얘랑 안 맞았는지 궁금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얘가 뭐 모르겠어요. 불량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너무 기운다. 너무 이쪽에 떠있어.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몇 가지 또 잡스러운 걸 좀 알려드려야겠다. 끈을 엄청 꽉 매면은 이쪽에 복숭아뼈 쪽에 이 끈이 꽉 매지면서 복숭아뼈 쪽을 살짝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게 여기가 다행히 쇠로 돼 있진 않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딱히 막 복숭아뼈를 상처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하여간 근데 세게 조이면은 좀 누르면서 아플 수 있다. 그리고 또 잡스러운 건데 여기가요, 꽉 조이면은 이제 저같이 여기 발이 좀 남잖아요. 이 앞에가. 그러면 이렇게 구겨지는 거. 근데 뭐 이건 다른 농구화도 사실 비슷하니까 여기 구겨지는 건. 네, 하여간 구겨진다. 근데 구겨져도 얘가 패턴이 조금 뭐라 해야지? 엄청 패턴이 자글자글하게 있어가지고 잘 티는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 로우컷이지 않습니까? 로우컷이라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얘 뭐라고 할까? 이 고무발 넣어보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파인지 좀 감은 안 오실 것 같은데, 여기가 복숭아뼈입니다. 사실상. 커리가 경기 중에도 보호대를 진짜 꽉꽉 차고 나오잖아요. 옛날에 발목 부상이 많이 심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제가 신었던 친구들 중에서도 여기가 유독 많이 파여 있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다른 신발에 한번 넣어볼게요. 이 GT커3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좀 더 GT커3가 요 층 있잖아요. 여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GT커3보다도 훨씬 많이 파여있는 컬이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 같은 로우컷 농구하는데도 이렇게 발목 파진 그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 요거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T커3 같은 경우 이제 포워드나 막 빅맨 분들도 뭐 신는다는 얘기를 제가 댓글에 봤는데요. 근데 저는 신어보고 완전 가두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그냥 다른 분들도 신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커리는요 그냥 무조건 가두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게 이렇게 들려있는 형태도 그렇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이거는 그냥 가두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신발 원래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기울어져 있는 이 아웃솔 형태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뭔가 이걸 센터분들이나 포워드분들이 뭔가 이렇게 딱 버티는 상황에서 이 신발이 좋은가? 아닌 것 같거든요. 되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걸 다른 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 GT컷3하고 뭐 사실 비교 리뷰하는 영상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커리가 많이 들려있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앞에만 봐도 이 두 농구화의 이 어떤 성향 차이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엄청 들려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가지고 구입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죠, 이 농구화는 이제 사실 곧 구하기 힘들 수도 있죠. 이제 커리 12가 나오니까. 하여간 최근에 나온 커리 농구화들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플로우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앞이랑 뒤가 이렇게 많이 들린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체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올 커리 시리즈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최신 커리 시리즈들을 구입하실 때도 가서 꼭 신어보시고 그 다음에 앞뒤 들려있는 거 뭐 괜찮은지랑 그리고 본인 발에 이렇게 잘 맞는지도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농구화를 구입하고 신어보면서 정말 크게 깨달은 거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농구화들이라도 내 발에 안 맞으면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나쁜 농구하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저 마지막에 이 신발 신고 농구했을 때는 꽤 만족스럽게 재밌게 농구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냥 막 100%내 발이 너무 편안하다 막 그런 느낌은 좀 아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이제 보내줄 것 같고요. 저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뭐 불만은 없습니다. $70에 커리 10을 이렇게 경험해본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고, 뭐 제가 이제 중고에 올릴 건데, 뭐 얼마에 팔아질지 사실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 뭐 그냥 한 40~50달러만 받아도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30 내고 한 4~5번 농구 재밌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농구와 관련된 정보도 전해드리고, 뭐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 커리 농구화 보내주려고 합니다. 빨리 이제 다음 농구화를 또 구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또 아울렛에 방문해서 또 다음 농구화를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만 여기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커리10 안녕. 여러분도 안녕.